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으아! 2013년 8월 13일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입니다. 자, 잘들 지내셨나요? 어저께 저는 부산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GS25 뮤비페 부산 공연을 갔다 왔는데, 뮤비페라 함은 뮤직비디오 페스티벌이 아니고 뮤직 앤 비어 페스티벌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공연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아주 머나먼 여정이었지요. 그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부산 공연을 처음 하게 된 거거든요. DJ든 뭐든 밴드든 부산 공연을 처음 했는데, 여러 부산인 여러분들의 그 성원이 있으셨지요. 종종 이렇게 부산에 꼭 한번 공연하러 와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 기나긴 여정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서울 촌놈이라서 뭐 다른 동네에 KTX를 타고 다녀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연이 딱 잡혀 있고, 이 서울 촌놈 부산 가는 기차놀이 한 넉넉히 한 열흘 정도 전에 KTX를 예매를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딱 그 코레일톡에 들어갔죠. 근데 그거 왜 코레일톡이에요? 이름이? 카카오톡 같은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한 건가? 아니면은 코레일을 톡 해가지고 톡 눌러서 예매할 수 있게 만든 거라서 코레일톡인가? 아무튼 코레일톡이라는 것을 깔고 티켓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촌놈, 주말에 부산에 가는 기차는 그렇게 안심하고 느지막이 예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다 매진되고 막 입석, 막 이런 입석 플러스 좌석 막 이런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의 회사에서 부산 가는 티켓을 회사도 약간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는 이미 저보다 더 나중에 혹시 티켓 구하셨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입석을 일단 끊어 놓았지요. 혹시나 해서. 그래 놓고 이걸 어떡하지? 차를 타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운전해서 뭐 멀리 장거리 뛰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한계가 광주 정도가 한계더라고요. 한 4시간? 4시간 좀 넘는 정도. 그 이상은 굉장히 또 아무리 운전을 좋아해도 힘들곤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안 막힐 때 쏘면은 한 4시간 좀 넘게 걸리잖아요, 부산이. 근데 토요일 낮에 아침에 가면은 한 내비로 5시간 반 정도 찍히고 그 뭐 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래야겠죠. 그리고 돌발 변수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 6시간은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의 공연 시간은 낮 2시였고 그러면은 한 1시까지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공연 그 진행 여러분들 그 스텝 여러분들과 어쩐 이런 준비들을 하고 해야겠죠. 그리고 도착을 해서 점심도 먹고 뭐 이동하고 그러려면은 한 적어도 한 12시 전에는 도착을 해야겠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막 새벽 5시에 차를 타고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는 포기하고 입석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좌석 플러스 입석이어가지고 오송역까지 앉아서 가다가 나머지는 서서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약간의 희망, 그 입석도 이렇게 통로 열차와 열차가 이어지는 그 출입구 있는 쪽에 그 간이 의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잘 노렸다가 거기에 앉아서 가면은 사실상 뭐 별 일은 없겠다. 해서 이제 오송까지 앉아서 열심히 가고. 아니 근데 오송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KTX 엄청 빨라가지고 서울에서 오송 한 40분?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나서 입석 자리로 갔죠. 근데 역시나 그 입석에서 앉을 수 있는 그 간이 의자는 이미 다 점령돼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하고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내리는 뭐 대전에서 내리고 뭐 대구에서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입석에 앉아 계시던 분이 딱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다 이제 나 앉아서 갈 수 있겠다 했는데 이 입석 씬에도 고인물들이 이미 이 기차 마스터들 고인물들이 있어가지고 입석 의자에 있는 사람들이 내릴 때 이제 딱 그 통로 쪽 나와가지고 내리는 사람인 척 하다가 그 사람의 뒤를 쫓아서 바로 그 입석에 있는 의자 자리 바로 앞에 딱 갑자기 멈춰서 엉덩이를 대고 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사람들을 비켜주는 척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딱 의자를 가드한 채로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차가 다시 출발할 때 거기 쏙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 고인물의 이런 전략 다음부터 나도 배워야겠다. 그래서 나머지 한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은 부산까지 서서 갔습니다. 중간에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날 제가 공연 준비를 하느라고 한 새벽 4시에 잤거든요. 그러고 5시에 일어나서 씻고 6시에 서울역으로 출발해서 7시 좀 넘어서 기차를 탔는데 그러니까 잠도 한 1시간밖에 못 자고 서서 2시간 막 넘게 가니까
이미 도착했을 때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공연 준비라는 것은 왜 일찍 시작해도 결국 일찍 시작하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 직전까지 다 채워서 많은 시간을 열심히 준비할 수 있고, 늦게 시작하면은 그냥 아이고 어떡하냐 하다가 바로 시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러고 하고 가게 되고. 그래서 공연 준비란 것은 결국 왜 이렇게 끝까지 잠도 못 자고 하게 되는 것인지 좋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해요. 개선. 이 공연 다니면서 항상 거리에서 고생하고 있죠. 이게 막 연예인들이었으면은 그 카니발 리무진 막 그 초밥 붙인 카니발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가면서 가는 시간에도 이제 공연을 준비해 볼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운전하고 뭐 또 대중교통 타고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참 이 영세한 아티스트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가수 B 있잖아요. B. 가수 B가 부산 공연이 있는데 마침 그 차가 퍼지고 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KTX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KTX를 타고 가려는데 미리 예매를 못하고 며칠 전에 급하게 기차표를 예매한 것이지요. 그 상황을 네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가수 B가 부산 공연이 있는데 미리 KTX를 예매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급하게 기차표를 예매해서 공연하러 갔다. 네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지금 효과음 미리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5, 4, 3.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푸짐한 무언가를 드립니다. 2, 1. 정답은 바로 가수 B가 부산 공연이 있는데 미리 예매 안 하고 며칠 전에 기차표를 예매했다. 를 네 글자로 줄이면 서서갈비입니다. 서서갈비. 서서 가야겠죠? 입석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다 예상하고 기차표를 미리 한 달 전에 미리 예매를 했다. 그거를 5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이건 쉽죠? 앉아서 갈비입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KTX를 탈 일이 있다면, 특히 주말에 KTX를 탈 일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앉아서 갈 요일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제가 좋아하는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나? 여행 뭐 얘기하면서 제가 부산에서
꼭 찾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요. 추천합니다. 할매국밥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범일역 쪽에 있는데 역에서 가면 조금 걷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중섭 거리 아래쪽에 있는 할매국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저는 이번에도 일부러 찾아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할매국밥의 특징이라 하면 국물이 뭐 서울에서 먹는 돼지국밥처럼 그렇게 허연 게 아니고 맑은 국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히려 맑은 국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수를 우려낸 것이 아주 퀄리티가 상당하고, 그리고 거기는 고기를 거의 원할머니 보쌈 1인분만큼 고기를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고기를 와구와구 먹을 수 있는 국밥. 그런데 단돈 7,500원. 짱이죠.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가서 밥을 먹고 이제 GS 뮤비페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으로 갔죠. 그리고 공연을 잘 마치고, 이 되게 일찍 시간이었는데 제가 라인업 중에 시작해서 두 번째 타임이었거든요. DJ란 원래 이렇게 흥을 돋구어주는 역할로서 그렇게 일찍 배정이 되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아주 잘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막 부산 사시는 분들이 아닌 뭐 수원에서 오신 분들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GS 뮤비페의 명성과 요일바의 명성, 이 정도다. 그래가지고 공연을 잘 하고 저는 이제 그냥 오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KTX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이고 갔는데, 그래서 새소년 공연을 보고 밥을 옆에 있는 신세계에서 먹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거미 공연 보고 자이언티까지 보고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들 공연을 보는 게 요즘은 좀 느끼는 점들이 많고 해가지고 일부러 열심히 기다렸다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1시간 자고 입석 타고 가가지고 공연 빡시게 하고 막 땀 쩔었다가 뜨거운데 걸어가지고 신세계 갔다가 거기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해가지고 막 피곤한데, 근데 또 이제 거미 자이언티 보니까 보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심 자이언티 나올 때 내심 이제 혹시 자이언턱이 나오면 자이언턱이 깜짝 출연하면 어떨까. 그 다음은 박재범이었거든요. 자이언턱하고 박쥐범이 깜짝 출연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GS 어쩌고 막 광고 같은 것도 같이 찍고 막 했잖아요. 숏박스랑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다분히 요일바스러운 생각이었고, 자이언턱 대신 자이언티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자이언턱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던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라 함은 확실히
뭐랄까 메이저 가수, 메이저 아티스트들의 그 저기 있어요. 그 새소년 그 황소윤 님도 그렇고 그 자이언티도 그렇고 이 무대에서 뭐랄까 기본적으로 그 무대에서의 그런 연기력 이런 거를 다들 장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연기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막 뭐 진심이 아니고 다 연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대 매너라든지 어떤 이 노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이 비언어적인 것들과 그 관객과의 소통 뭐 그런 것들 그거를 장착을 하는 것이 이게 메이저 아티스트들의 기본값이구나. 지난번에 10cm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게 약간 이 플래티넘, 챌린저 이런 그 동네는 요 정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리고 그걸 되게 좀 진짜 이렇게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약간 그 아인슈타인이 나는 뇌 용량의 10%만 사용한 게 이것입니다. 휴먼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진짜 체계적으로 막 훈련을 받잖아요. 물론 이제 가수들도 다 무대에서 어떻게 할지 뭐 동선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연습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막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진짜 즐겜하는 느낌. 이 무대에서 여유가 있고 나의 이런 그냥 감정일 노래 외에 그런 모든 몸에서 나오는 것들로 표현을 해낸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 이게 진짜 약간 프로구나. 그리고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데 아무리 음악을 날고 기고 해도 제일 약간 재능의 영역인 게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는 음을 정확히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훈련을 해도 되지만은 그거가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아우라 같은 것이나 뭐 이런 전달력이라는 거는 또 특히 음색이 또 그렇고 그런 건 진짜로 타고나는 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게으른 천재 거미 vs 노력하는 박쥐범 vs 즐기는 고음불가 이수근. 그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노래는 그 게을러 가지고 막 놀고 있는 자이언티 거미 vs 즐기는 이수근 하면은 게으른 천재가 더 감동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진짜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을 좀 느끼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그 무대에서의 연기력과 막 이런 여유와 그 바이브와 그런 거를 보니까 이 플래티넘 동네 여기를 보니까 저는 약간 그 쌉 아마추어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거 쉽지 않다. 근데 또 DJ는 억울한 면도 좀 없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DJ는 굉장히 바빠요. 막 한 곡을 틀다가 한 40초 막 40초 만에 넘기고 다음 곡으로 그 와중에 뭐 선곡은 바쁘면 미리 해놓는다고 해도 이 비트 매칭 해야 되죠. 뭐 멘트도 만약에 뭐 칠 거 있으면은 해야 되죠. 그 막 바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여유로운 모습 그런 거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있고 그냥 그래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노력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막 이제 약간 그 뱀의 머리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 같은 위치에서 굉장히 막 나는 짱이야 막 이러면서 즐기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 용의 꼬리에 와 보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다. 뱀의 머리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DJ가 좀 그 한계랄까요? DJ라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그 잘 뭐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막 울면서 얘기하는 외국 그 틱톡 유행했었잖아요. DJ가 도대체 뭐 하는 건데 하면서 막 울면서 DJ 무대 위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건데 뭘 하긴 하는 거야? 뭐 그 많은 버튼하고 노브는 또 다 뭔데? 이거 음악을 틀기는 트는 거야?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공연을 보러 온 여러분들도 이것도 참 이 용의 꼬리로 활동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DJ 공연하고 이 다른 장르 그러니까 뭐 이 페스티벌이라는 것에서 DJ랑 뭐 아이돌이랑 이렇게 섞여 있다든지 DJ랑 뭐 R&B 가수랑 막 이렇게 섞여 있다든지 그 경우가 이제 이런 행사를 다니다 보면 많은데 사실 좀 기획이 그렇게 이게 그럼 좀 서로 좀 불편한 기획이 되는 것 같아요. 그 DJ도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약간 이런 댄스 뮤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약간 보는 사람들도 쟤는 왜 나 양화대교 들으러 왔는데 왜 저기서 저렇게 막 뭐 이상한 시끄럽고 부시는 음악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막 혼자 방방 뛰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항상 신경이 쓰이곤 하지요. 하지만 뭐 다 이제 밥 벌어 먹고 살려면은 또 겪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도 저를 보러 와주신 고마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도 그런 그 즐기는 여러분 몇 분만 보여도 저는 좋다. 그때도 공연하면서 막 뭐 나이 때도 그 젊은 사람부터 막 그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 다 엄청 많이 이렇게 섞여 계셨는데 그 이렇게 뻘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앞에서 막 진짜 막 제가 뭐를 틀면은 막 너무 막 좋아하시고 막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에서 단 한 명이 저를 좋아하더라도 저는 공연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요. 사실 밴드 할 때는 진짜 홍대에서 제가 인디 밴드 처음 할 때는 관객이 3명 막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그 3분도 진짜 뭐 한 4팀이 이제 그날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누구를 보러 왔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인디 밴드를 너무 좋아해서 막 그냥 모르는 밴드인데도 오늘 그냥 고고스2에서 뭐 하는지 가볼까 해가지고 오셨는지 아무튼 그런 3분 막 그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럼 밴드 숫자가 밴드 멤버 숫자가 관객보다 많아요.
그러면서도 했는데 뭐 이렇게 이 가수와 DJ를 섞어 놓으면 이렇게 힘 좀 어색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기획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 기획이라는 것을 차라리 몰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DJ도 DJ 페스티벌에 갔을 때가 DJ들 모인 곳에서 할 때가 훨씬 자유롭고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관객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랬다 하고 와 뮤비페 오신 분들 계시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에 자주 가기 어려워서 최선을 다하고 왔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연을 했다. 그리고 그 자이언티 님이 그 멘트를 꽤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막 공연하다가 뭐 이런저런 멘트를 막 하시는데 좀 되게 진지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요즘 생각이 많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이문세 님이랑 한 눈 있잖아요. 그 곡에 대해서 사실 이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 내면에 숨겨진 뜻을 설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약간 그 작가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나 그냥 몰래 지켜봐야지 크크 이렇게 그냥 숨기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이언티님이 그 눈 그 곡에 대해서 이 곡이 어떤 곡인지를 되게 막 길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눈이 올까요? 눈이 와요? 뭐 이런 곡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에 오는 눈, 그거를 단순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이 올까 하는 그 소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그 진짜로 그 겨울에 눈 올 때 조용한데 이렇게 눈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 편곡을 가지고 있는 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하고 엄청 좋아했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뮤직 앤 비어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그 저녁에 거의 자이언티님 공연할 때쯤이 되니까 그 맥주를 아주 신나게 마시고 막 다들 신이 나서 와글 떠드는 거예요. 제가 뒤쪽에서 봤거든요. 와글 떠들고 나 박재범은 놓치면 안 돼 막 이러고 막 그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와글 해서 약간 시장통 같은 분위기에서 눈 이러는데 그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라이브로 그 밴드 셋으로 듣는 그 맛, 그것이 또 좋았고 날씨도 되게 좋았죠. 그래서 잘 보고 왔답니다. 돌아오는 차는 다행히 앉아서 오는, 서서 갈 요일바 앉아서 올 요일바로 해가지고 앉아서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는 내내 자고 집까지 오는데도 거의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와가지고 어제 샤워하고 쓰러져서 잤답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로 공연하고 공연까지 보고 그런 그 강행군을 하고 왔지요. 맞아요. 이게 서서 공연 오래 보니까 그 허리 아프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진짜 서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체력과 그런 것이 강하고 또 힘드실지. 아무튼 그런 큰 공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며칠씩 막 저보다 더 막 일찍 와서 공연 준비하시고 더 늦게 또 돌아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이 뭐야 딴따라가 이렇게 대접받는 세상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없었지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진짜로 이 플래티넘 챌린저 동네를 공연을 라이브로 보니까 이거 나 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나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올인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일바의 부산행 후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입니다. 사람 감정이 다 똑같잖아. 노래하길 바래 뭐든 이야기하길 바래. 자이언티의 뻔한 멜로디 하고 바람을 듣고 왔습니다. 그 바람이라는 곡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이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의 한 번씩 뭔가 느끼게 되는 그런 지드래곤의 외로움병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곡이지요. 너무 유명해서 외로워요. 아무튼 음악 듣고 왔고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의 사연은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에서 부산에 대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뭐 일사후퇴 때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되고 사연 보내실 곳은 화면에 보이시는 beef.net veef.net 가시면은 보내실 수 있고 주제도 거기 써 있으니까 까먹으셨더라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공지가 있습니다. 공연 공지입니다. 일단 돌아오는 토요일에 또 공연이 있죠. 이 디제잉이라는 것은 수박 장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철 고구마 장사처럼 한철 열심히 뛰어야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공연이 있는데 이번 토요일 저녁에 광화문에서 공연을 합니다. 광화문 앞에서. 이야, 이 조선 왕조의 이 역사가 서려 있는 광화문 앞에서 요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연이고요. 세종문화회관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정보가 나와 있을 거니까 오실 분들은 토요일 저녁에 오셔서 재밌게 놀다 가시고 또 이제 공연 공지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저의 친한 음악가 선생님 우리 요일바의 초대석 요일바 채널 거의 초창기에 첫 영상이죠 아마? 초대석으로 해가지고 오셨던 싱어송라이터 선워즈 히어 님의 공연이 있습니다. 선워즈 히어 선생님은 이제 예전 페퍼톤스의 객원 보컬로도 활동하셨고 지금은 선워즈 히어라는 이름으로 하고 계시는 이번에 새 싱글이 또 나온 싱글인가? 앨범 EP인가? 아무튼 새 곡이 나오는데 겸사겸사 해가지고 선워즈 히어로는 첫 공연을 하신다고 하네요. 싱글이 새로 나오는군요.
싱글이에요? 저는 벙글이 새로 나올 예정. 효과음 빨리 효과음. 그래서 써너즈 히어의 첫 라이브 공연. 이것은요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요번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그 홍대 연남동 쪽에 있는 채널 1969에서 하니까 아마 그냥 현매인 것 같아요. 8월 17일 목요일, 요번 목요일 저녁 8시 30분 채널 1969에서 써너즈 히어 공연. 첫 공연이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아주 긴장되게 만들어 버려야겠죠? 아마 굉장히 긴장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뭐 뮤지션 선배님이지 않습니까? 관록과 그런 것이. 그래서 다들 보러 가봅시다. 저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왜냐? 친한 동료 뮤지션 선생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들 지금 저거 달력 꺼내셨죠? 목요일 저녁 8시 30분 써너즈 히어 공연, 토요일 저녁 아마 한 행사가 7시 반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 광화문 그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공연 정보를 참조하세요. 제 공연 다 적어두시기 바라고. 자, 공지 끝. 이번에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연 주제는 음악에 담긴 추억에 대해서 사연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려 1개의 사연이 왔습니다. 여러분 분발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또 저는 편해서 좋고, 하지만 이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수백 명 동시 시청자 수백 명 나오고 해가지고 저도 여차하면은 다른 직업 이직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애프터매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전에 많이 듣던 음악을 어쩌다 다시 듣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생 때 독서실에서 뮤즈 음악을 엄청 들었더니 뮤즈 노래만 나오면 고등학교 생각이 나요. 딱히 그때의 특별한 추억이나 사건이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독서실 풍경이나 친구들 모습이 꽤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래서인지 뭔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면 유독 뮤즈 노래들을 자주 찾아서 듣게 돼요. 뮤즈 짱 하고 추천곡으로 뮤즈의 플러그인 베이비 보내주셨습니다. 뮤즈 진짜 저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도 뮤즈 안 들으면, 락 듣는 애들 뮤즈 모르면은 간첩이었죠. 근데 또 이제 너 혹시 뮤즈라고 알아? 이런 거 있었어요. 너 혁오 알아? 검정치마 알아? 이런 것처럼 너 뮤즈 알아? 나 뮤즈 정도 들어.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악숭이라는 카페, 락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힙스터력을 자랑하곤 하던 그런 카페였죠. 저도 거기서 이제 우울함의 끝 뮤즈 막 이러면서 그 뮤즈를 알게 되어서 진짜로 그 당시에 이 사운드가 굉장히 신선하고 파격적이고 그런 밴드였지요. 그래가지고 진짜 대학교 때 공연들 하잖아요. 학교 밴드 공연들. 그러면은 뭐 축제 기간만 되면은 모든 무대에서
이 캠퍼스 내에 한 무대가 3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밴드들이 학교 밴드들이 전부 다 뮤즈를 커버해가지고 아 진짜 그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거 타임 이즈 러닝 아웃 맞아. 타임 이즈 러닝 뚜두두두두두두두 플러그인 베이비랑 타임 이즈 러닝 아웃 이거 필수였고 이제 좀 하는 애들은 오아시스, 트래비스 이런 거 해주고 좀 더 이렇게 저같이 아유 이 머글들 하는 애들은 이제 플라시보 한번 해줘야죠. 스페셜 K 같은 거. 박명수 타임 이즈 러닝 아웃 그것도 전설이지요. 너무했어. 락 페스티벌이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제가 정말 무시무시한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이 2020년대잖아요. 2023년이잖아요. 아직도 대학 축제에 가면은 뮤즈를 커버하는 밴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락이 얼마나 죽었으면은 이 박물관에 들어가 버린 이 락 음악.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추억 여행하면서 했지만 락은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마치 라트마의 해골들처럼. 아무튼 그래서 저도 진짜 뮤즈 엄청 듣고 그때 한번 내한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요? 그랬는데 그거를 뭐 시험 기간이었나? 뭐 아무튼 뭐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진짜 막 통탄을 막 그게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매스님의 고등학생 때 추억이 담겨있는 뮤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뮤즈의 플러그인 베이비 제가 오랜만에 그래서 다시 들어봤거든요. 너무 대학교 때 밴드 동아리들의 그 플러그인 베이비 공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약간 좀 예전만큼 좋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 대신 제가 또 이 애프터매스님 우리 추천곡 이렇게 하나 보내셨다가 취소하고 다시 보내고 이 추천곡으로 여러 번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으신 애프터매스님을 위해서 뮤즈의 다른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뮤즈의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널 생각하다 잠이 들면 뮤즈 듣고 왔습니다. 이거 뮤즈 아니에요? 뮤지님 전설적인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거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이었죠? 약간 기존 가수들 숨겨가지고 신인 발굴하는 것처럼 해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나? 유튜브로 그 부분만 봐가지고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뮤지님이 나와가지고 필터 매드몬스터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먹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들 왜 누군지 알 것 같죠? 이러고 뮤지님도 저 이거 필터 제대로 작동하는 건 맞나요? 이러는데 너무 누가 봐도 뮤지님이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있었지요. 전설적인 또 한 획을 그은 그 2시의 데이트도 뮤지 안영미 할 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 뮤지님하고 안영미님의 그 콤비가 정말 찰떡 같아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막 진짜 고삐 풀린 막 와 망아지처럼 와 하려 그런 뮤지님이 적당히 이렇게 그 제어해주는 그 맛이 있었지요. 아무튼 뮤지 노래 들으면은 고등학생 때 기억이 난다고 하셔서 뮤지 노래 들려드렸고요. 장난이고 제가 그 플러그인 베이비는 이미 일생 동안 들을 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른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했던 곡이고 이 곡에 그 이 탭핑으로 하는 기타 솔로 부분이 있거든요. 곡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거 보면서 막 이거 진짜 이거는 미쳤다 와 하면서 이 록스타의 꿈을 키우는데 일조했던 바로 그 곡을 가져왔습니다. 뮤즈의 이거는 진짜 뮤즈예요. 인빈시블 듣고 오겠습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자, 2부 순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자,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이지요. 이번에는 2023년 7월달 한 달 내내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을 이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곡 바로 들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고! I think we could do it if we tried. If only to say. 클레어의 소피아 듣고 왔습니다. 자, 이 클레어로 이 친구가 이제 좀 요즘 약간 꽤나 핫한 그런 그 선생님, 신인 선생님인데 맞나? 제가 맨날 정확히 찾아보지 않고 대충 기억에만 의존해가지고 맨날 말씀드려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클레어도 데뷔한 지가 2017년에 됐구나. 2019년 발매된 곡인데요. 이거는 틱톡을 통해 뒤늦게 인기를 얻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찾아봐야 돼. 아무튼 그래서 요 곡을 듣고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 일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은요. 이 뒤에 깔리는 띠르디르디르디르디르디르디르 이 아르페지에이터라고 할까요? 아르페지오로 깔리는 이 코드 진행. 요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르페지에이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르페지에이터는 아르페지오를 만들어주는 기계인 거고, 아르페지오를 쓰면은 뭔가 약간 왠지 좋아, 저는. 요 코드 진행과 이 아르페지오의 이 패턴이 굉장히 바로크적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뭐죠? 하프시코드 연주, 이런 연주곡들 있잖아요. 푸가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 바흐 중에 또 이제 일렉트릭 바흐로서 좀 바로크 느낌이 굉장히 이 향수를 자극하는 느낌이 좀 있고, 자, 모두들 느꼈으셨을 그 1분 40초에 우 하면서 부셔지는 사운드 간주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 아마 이게 기타에다가 막 디스토션 퍼즈 계열을 무지하게 매겨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아예 약간 디지털 비트 크러쉬 이펙트를 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너무 부셔놔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그 뭔가 말랑말랑한 싱어송라이터의 이런 그 그냥 뭐 말랑팝 이런 거인 줄 알았지 하고 그냥 막 부셔지는 사운드로 간주를 연주 한번 하고 곧바로 다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다시 뻔뻔하게 돌아오는 그거가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죠. 약간 너무 확실히 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멋진 것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곡이고, 요런 이 약간 부셔버리는 비트 크러쉬 이런 이펙트를 살짝씩 또 여기저기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들으면서 찾아낸 거는 2분 20초 정도에 나오는 그 그냥 보컬 멜로디, 그 보컬 라인의 네 마디를 살짝 그 이 또 비트 크러쉬를 걸어가지고 네 마디만 살짝 좀 로파이하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도 편곡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요거 꽤나 신경을 써가지고 이거를 했구나 하는 걸 느꼈고, 드럼도 사실 되게 그 좀 로파이하게 녹음된 그런 사운드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작다고 하기엔 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디테일들이 샥샥샥 모여서 이런 바이브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좋은 곡입니다. 이게 틱톡에서 유행하는 곡이 요즘은 말이 순서가 잘못됐다. 요즘은 틱톡에서 유행을 시켜야 히트한다라는 그런 것이 또 생겼잖아요. 음악 씬에서. 그래서 요것도 틱톡에서 유행을 했는지는 저는 틱톡을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좋은 곡은 언젠가 이렇게 노출되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어의 소피아 7월의 요들송 첫 곡으로 들어보았고요. 다음 곡은 이것도 나온 지 꽤 된 곡이에요. 이거 한 10년 됐을 거예요, 아마. 부기 벨지크의 Forever and Ever. 이 팀이 또 아주 음악을 꾸준히 잘합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부기 벨지크의 Forever and Ever
듣고 왔습니다. 요런 장르 이제 저도 장르를 정확히는 몰라요. 저는 음악을 막 이렇게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장르 이름은 다 거의 대부분 대충 말하는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일렉트로 스윙이라고들 하더면요, 이런 비슷한 것들을.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스윙 재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샘플링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아니면 그런 스윙의 그 비트, 그런 거를 갖다가 요즘 힙합이나 뭐 댄스 음악이나 이런 데다가 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옛날 머시기 샘플을 가져다가 이렇게 아주 운치 있게 만들어 놓은 곡입니다. 그래서 이 부기 벨지크는 저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쳐가지고 알게 된 밴드인데, 벨기에의 밴드이고, 되게 꽤 오래 활동했어요. 지금 한 2012년부터 아마 앨범이 나와 있고, 요즘도 하고, 꾸준하게 계속 뭔가 이런 그 옛 것을 샘플링 해가지고 진짜 꾸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의 앨범 한번 다 들어보시면은 그냥 진짜 이렇게 감성 있게 틀어놓기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이제 이 로우파이한 맛에 듣는 것인데, 되게 잘 했다고 생각된 부분이 한 가지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휙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프레이즈가 끝나고 다음 프레이즈로 갈 때 휙 하면서 해주는 거, 그런 그 노이즈 사운드를 라이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올려주는 것, 라이저, 이런 이펙트 사운드가, 요것도 노이즈에다가 비트 크러셔 같은 거를 먹여가지고, 비트 크러셔라는 것은 이 우리가 뭐 24비트, 16비트, 8비트 하는 그 비트 있잖아요. 그 비트 레이트를 일부러 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가 이렇게 뽀개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레트로 그 로우파이 사운드를 만들 때 그런 이 샘플 레이트나 비트 레이트 이런 거를 일부러 후지게 해가지고 하면은 음질이 저하가 되면서 그런 느낌이 나고 뭐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요 라이저 사운드에도 비트 크러셔를 매겨가지고 오래된 느낌, 로우파이한 느낌을 해서 어색하지 않게 했다. 왜냐면은 막 이런 샘플들이 옛날 샘플인데, 드럼도 사실 뭐 그냥 드럼이라면 드럼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고성능의 최신 막 디지털 막 그런 막 EDM 라이저 이런 거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레이저 소리 나고 그러면. 그래서 요거 되게 신경 썼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어보았고, 이 곡을 들으니 문득 생각이 나더군요. 제가 2017년에 그 1밀리언 댄스 팀하고 그 FX 루나님하고 같이 그 댄스 머시기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도 이 옛날 스윙 음악을 리믹스를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 김혜송의 청춘 계급이라는 곡을 리믹스를 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약간 그 일렉트로 스윙 장르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샘플이 스윙 음악인데,
그냥 약간 그 트로피컬하게 댄서블하게 그냥 짧게 만들어 본 것이거든요. 생각난 김에 한번 그냥 듣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봐서 이게 어쩔지도 모르겠네. 들어보고 올게요. 요한 일렉트릭 바흐가 리믹스한 김혜송의 청춘 계급, 그냥 곁다리로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열심히 했네요. 열심히 했네. 고생 많았다 요일바야. 요게 어쩌다 이게 됐냐면은 그 공유마당이라는 곳에서 그 저작권 뭐라 그러죠? 시효? 그 저작권이 풀리는 그 시점이 있어요. 원저작자가 뭐 사후 뭐 70년인가 뭐 그런 뭐 아무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퍼블릭 도메인이 된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공유마당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홍보하는 겸사겸사 어쩌고 해가지고 제가 이 곡을 리믹스를 하고 요거를 공유마당에다가 기부하는, 뭐 기부라고 하지만 뭐 그냥 이제 그 이것도 저작권을 프리하게 푸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또 그거에 맞춰서 요 곡에 맞춰서 그 원밀리언 팀과 루나 님이 같이 이렇게 학생을 위해서, 댄서가 꾸민 학생을 위해서 깜짝 공연을 벌인다, 이런 것이었답니다. 그런 그 요일바의 곡을 듣고 와봤습니다. 스윙 생각하니까 이게 떠올라가지고. 자, 다음 곡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자꾸 옛날 얘기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은 퇴물이 되는 증거라서 옛날 얘기 많이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다음 곡. 이거 듣고 오겠습니다. 도자켓의 어텐션. 도자켓의 어텐션 듣고 왔습니다. 이 뭔가 도자켓 디아블로 4 열심히 하고 있나? 이
릴리트 같은 곡이지요. 이것은 말이지요. 일단 뭐 노래, 뭐 분위기, 뭐 사운드, 뭐 이런 거야 뭐 이제 들으시는 대로 들으신 것일 테고요. 제가 요거를 화성학 공부를 제가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달 스케일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맨날 뭔지는 알겠는데 이 설명하라면은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데, 여기서 쓰인 음계가 말이지요. 우리가 보통 장조 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단조 하면 라시도레미파솔라. 그러니까 몇 번째 음에 이제 그 플랫이 붙냐, 뭐 샵이 붙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스케일의 종류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어텐션에서 쓰인 이 스케일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뭐랄까 음악을 듣고 만들고 하면서 단조인데 그 3도를 반음 올려서 장조가 아니지. 아무튼 단조 스케일에서 3도를 반음 올린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스케일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뭐 이렇게 그 용어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단조를 제가 한번, 단조 스케일은 이제 이게 이제 화성 단음계고, 요게 자연 단음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장조가 되려면은 3음, 이제 세 번째 그거가 반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3음, 6음, 7음이 반음씩 올라가는구나. 요게 이제 장조. 요게 이제 단조죠. 근데 요 곡은 이제 기본적인 코드는 1도, 4도, 6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사실 1도가 단조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이제 단조인데,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용어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화성학 지식이 짧아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런 3도를 단쪽인 듯 하면서 이 반음 올려줘가지고 묘한 분위기를 내는 것을 요즘 팝에서 많이 쓴다. K-팝에서도 요 음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NCT 같은 경우에도 사이먼 세즈나 사이먼 세즈도 이게 그렇죠. 하는데 에서 가 이 으뜸음이거든요. 네,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 약간 애매한 느낌을 만드는 요 음계, 이거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 아시는 음악 전문가 선생님은 저한테도 가르침을 한번 주시면은 제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거를 써서
이 오묘함을 더 잘 자아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제가 피아노까지 켜가지고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음계가 주는 이 느낌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음계에 따라서 그 인도 느낌 내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음계의 속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반음을 어떻게 어디다가 넣느냐, 그게 이제 음계, 스케일, 그것의 기본적인 것이랍니다. 그래서 도자켓의 아주 멋있는 곡 어텐션 들어봤습니다. 그 되게 진짜 또 브릴리언트하게 잘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 그 중간에 그 뭐지? Look at me, look at me 하고 딱 모든 악기가 딱 멈췄다가 I'm naked 하고 다시 가잖아요. 그거 진짜 너무 진짜 가사랑 이 악기들이 딱 잘 주고받는, 그거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집중되는 느낌. 그런 게 이제 프로듀싱 그리고 편곡의 힘이죠. 음악 지식이 여기까지라 미안합니다. 다음 곡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지의 Toxic Trait featuring 프레도. 스톰지 지난번에도 예전 요들송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요. 스톰지의 곡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What's my toxic trait? If I see a boy with the same kettle as me, then I toss that thing. 스톰지의 Toxic Trait featuring 프레도 듣고 왔습니다. 요것은 이제 영국 힙합의 그 느낌이지요. 이 이 스톰지가 뭐 그라임 뭐 이런 또 뭐시기냐 게러지도 하나? 스톰지 아무튼 그라임과 R&B 뭐 요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영국 힙합 래퍼 R&B 싱어 아무튼 그런데 영국 힙합의 이 맛이 진짜 늘 한 번씩 기억나서 찾게 되는 그런 맛인 것 같고, 그 맨즈 노톳 생각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죠. 거의 꽤 좀 전에 그 뭐지? 그 약간 밈 음악으로 그 뭐더라? 그거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뭔지 알아요. 그뭐 탓 뭐 이런 거요. 탓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것도 아마 그것도 영국 계열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다 이 식민지 시대에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것이지만, 스톰지도 아마 가나 출신인가 뭐 그럴걸요. 그래가지고 이 스톰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파이어 플러스 워터였나? 워터 플러스 파이어였나? 아무튼 그 곡은 오히려 이례적으로 R&B를 한 곡이었고, 원래 이런 거를 더 많이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국 힙합은 이런 맛이다. 그래서 이 곡에서 제가 주의 깊게 들은 것은 바로 베이스 사운드입니다. 이 베이스 사운드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베이스를 사용할 때 서브 베이스를 요즘 많이 사용하죠. 베이스보다 더 낮은 음의 서브한 베이스. 그래서 이 서브 베이스 사운드를 쓸 때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한 소리를 쓰면은
다른 악기들이랑 음역대가 부딪히거나 하게 되기 때문에 배음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적당히 쓰고 조금 이제 낮아서 안 들릴 것 같으면은 디스토션 같은 거를 살짝 걸어가지고 위쪽에 소리를 좀 들리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엄청 낮은 베이스들은. 근데 요거는 약간 뭐랄까 이 어떤 사운드를 그냥 이 낮은 헤르츠로 뭐 해가지고 만든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들리죠. 그러니까 들린다는 게 그럼 안 들리냐라고 하시는 좀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위쪽 소리가 이렇게 다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복잡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떨림이 좀 확실하게 들리는 느낌? 낮은 음의 그 진동이 그런 사운드를 잘 만들어가지고 되게 아주 맛있는 사운드고 또 이 뭐 1분 5초 정도에는 이게 이렇게 베이스로 막 약간 재주를 부리거든요. 막 뿌뿌뿌뿌뿌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것들 이런 글라이드를 사용한 것들이라든지 아무튼 베이스가 굉장히 재미있게 맛있게 잘 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런 글라이드를 막 이렇게 과격하게 넣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드릴 사운드의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사운드를 이렇게 잘 들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아마 예전에도 그 요들송에서 어떤 곡 설명하면서 서브 베이스가 이 밑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그게 한계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 말이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20Hz부터 2만 Hz잖아요. 그래서 20Hz가 뭐 어느 정도냐면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음이 우리가 440Hz를 라 음이라고 하는데 라가 440Hz가 표준인데 그게 말이지요. 440Hz는 한 요게 440Hz 음입니다. 이게 A3네요. A3. 그러면 요게 440Hz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은 20.6Hz가 마이너스 1 옥타브 미네요. 근데 마이너스 1 옥타브는 존재할 수 없죠. 피아노에서 제일 낮은 게 뭐냐? 피아노에서 제일 낮은 게 27.5Hz인가 보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27.5Hz가 마이너스 1A거든요. 마이너스 1라. 그러니까 20Hz면은 이것보다 더 낮은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서브 베이스를 사용할 때 보통 EDM 동네에서도 이거를 최대한 진짜 요즘 낮은 음이 유행이니까 최대한 낮추려고 엄청 막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트랩 뭐 베이스 뮤직 이런 거에서는 낮은 미 플랫 뭐 요 정도를 많이 썼어요. 이제 그 정도가 약간 이 서브 베이스로 하는 소리를 냈을 때
그래도 요 정도까지가 사람들이 들린다. 그것보다 더 낮아지면은 뭐 이제 좋은 스피커로야 들리기야 들리는데 우리가 보통 스피커로 이 순수한 그 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우리 보통 집에서 쓰는 쬐끄만 컴퓨터용 스피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 100Hz? 100Hz까지만 나와도 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작업실에서 쓰는 스피커도 재원상 한 뭐 40Hz까지 재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간당간당한 거고 마이너스 6dB 정도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40Hz까지 가면은 재생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낮은 미 플랫 정도가 이제 좀 표준적인 거였고 막 낮은 레 이런 것까지 하면은 야, 이 자식 봐라 아주 과감하네 이러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더 낮추면은 이제 큰 스피커 이런 데서는 사실 뭐 20Hz도 재생이 되고 하니까 막 서브우퍼 달려있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더 낮춰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어폰으로 듣든지 핸드폰으로 듣든지 그러면은 하나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위에 좀 디스토션을 걸어서 위쪽 소리가 같이 들리게 하면은 이거는 실제로 들리진 않지만 더 낮은 음이겠구나를 느끼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더 낮은 음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요 곡도 이 베이스를 맛있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높은 배음 같은 것이 같이 들리기 때문에 더 이제 막 많이 낮은 음을 재생을 해도 사람들이 와, 이거 엄청 내려간다라는 느낌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곡은 제가 아까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니까 낮은 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C 플랫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E 플랫 마이너 곡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피아노 킹김에 아주 잘 써먹네. 그래가지고 이 낮은 B 플랫 마이너의 베이스 음을 뻔뻔하게 내고 있다. 왜냐? 그 높은 배음까지 같이 들리는 사운드를 해놓았기 때문에 나 여기까지 내려가 하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력적인 베이스 사운드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얘기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스톰지의 아주 매력적인 곡 들어보았고요. 다음 곡 빈지노의 Like a Fool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보같이라는 제목이죠. 한국말로. 피처링의 Y2K92 듣고 오겠습니다. 바보같이 그냥 냅다 갈기는 거지 무슨 자기 계발서를 읽고 앉아있어. 빈지노의 바보같이 피처링 Y2K92 듣고 왔습니다.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 냅다 갈기는 거지 무슨 자기 계발서를 읽고 앉아있어.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씨발 뭐 그렇게 말하면 방법이 있는 것처럼 씨발 떠들어도 개새끼들 존나 에너지도 많네. 그렇지 않아? 마치 성공에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떠드는 새끼들이랑 같은 테이블 앉아있으면 나 진짜 존나 답답한데 개새끼들 씨발. 너무 좋아 좋은 말. 좋은 말씀 듣고 왔습니다.
뭐 씨발 뭐 이렇게 말하면 방법이 있는 것처럼 씨발 떠들이 개새끼들 존나 에너지도 많네. 그 제가 이 노비츠키 앨범에서 이 곡을 제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것이 이 에티튜드가 이것이 힙합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Y2K92 우리 Y2K92 선생님들이 야 진짜 여기서 어떻게 진짜 이렇게 일단 그 지빈님이 이거 들어올 때 처음에 듣고 진짜 우와 이게 Y2K92지 하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약간 부른 거를 다 차핑을 해가지고 이펙트를 매겨서 이렇게 프로세싱 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라이브 영상 보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이야말로 Y2K92의 유니크함이지 하고 그 다음에 시모님의 헐렁헐렁 랩 이게 진짜 너무 이 가사처럼 너무 섹시해요 이게. 이거 진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 헐렁함. 라이브에서도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막 이렇게 나오시면서 막 칙칙 퍽퍽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너무 좋고 여기서도 뭐 플래시가 펑펑 눈물 펑펑 뭐 퓨웅퓨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이런 소리 넣고 그것이 약간 이런 언더그라운드의 정신을 깨워주고 이 언더그라운드 인간들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빈지노님의 랩이야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는 진짜 시모 지빈의 퍼포먼스가 아주 죽여주는 곡이었다. 이게 결국 음악이란 것은 그쵸. 이게 음악은 자기 개발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해야 팔로워가 늘어납니다.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을 뭐 익히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이해한 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태그는 몇 개를 써야 하며 뭐 이렇게 하면 노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시면 단기간에 뭐 몇만 팔로워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 저도 유튜브를 바보같이 하고 있죠. 근데 뭐 그냥 신경 쓰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결국 약간 진심은 결국은 통한다라는 실력이 결국 말한다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 사실 귀찮은 게 더 크기도 하고 근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한 번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냅다 가야겠는 거지 무슨 자기 개발서를 읽고 앉아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씨발 뭐 그렇게 말이만 방법이 있는 것처럼 씨발 떠들어도 개새끼들 존나 에너지도 많네. 그렇지 않아? 마치 성공에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떠드는 새끼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난 진짜 존나 답답한데 그래도 그냥 듣고 있어. 이거 진짜 욕하고 싶을 때 그냥 나 이거 노래 한 곡 불러야겠다라고 하고 하면은 좋은 말씀. 그리고 여기서
난 솔직히 내 밥이 언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말이야. 그치 이거 이거 저희 고양이 맥스입니다. 개새끼들 존나 에너지도 많네. 그렇지 않아 무슨 떠든 새끼랑 같은 테이블 앉아있으면 난 진짜 존나 답답한데, 그러면서 밥그릇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저 쳐다보면서 난 솔직히 내 밥이 언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말이야. 그치 밥이 언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맥스 고양이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빈지노의 바보같이 피처링 위대하신 Y2K92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공연 마치고 진짜 집에 와가지고 와 너무 힘들고, 오늘도 낮에 한 1시 반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체력이 너무 힘들다, 이거 오늘 방송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쉬고 게임도 한판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러니까 또 작업실에 와서 방송을 하고 또 재미가 있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힘들면은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항상 하시고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는 체력을 열심히 관리를 하며 운동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방송을 재미있게 하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자, 무슨 방송을 이렇게 씨발 하고 있어. 존나 그냥 냅다 갈기는 거지. 무슨 방송을 힘들면 안 하고 씨발. 솔직히 난 존나 요일바가 언제 방송 키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있는 공연 또 잘 준비하고 다음 주 주말에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일바라기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꿈 깨요.